오늘은 고구려의 마지막 국왕이자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보장왕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보장왕은 25대 국왕인 평원왕의 손자이자 26대 국왕인 영양왕의 조카였죠. 원래 보장왕은 왕위에 오를 운명이 아니었지만 642년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시해하면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보장왕이 재위기간이 무려 26년이나 되는 장수군주였다는 것이죠. 연개소문 덕분에 왕위에 오른 보장왕은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기록들을 보면 보장왕이 단순한 꼭두각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하는 상황에 겉으로는 협력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밀히 그와 대립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권력을 지켰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죠. 즉위 직후인 643년 3월 보장왕은 연개소문의 제안에 따라 당나라에 도교를 요청했고 당에서는 도사 8명과 도덕경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는 크게 반발했고 반룡사의 보덕스님은 아예 터전을 백제 고대산으로 옮겨버렸다고 하죠. 심지어 고구려의 마령이라는 지역에서는 신인이 나타나 너희 나라는 패망이 며칠 안 남았다고 예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의 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김춘추가 직접 평양성까지 와서 구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죠. 이에 신라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됩니다. 645년 당태종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당나라의 장수 장량이 이끄는 4만 명의 수군은 500척의 전함을 이끌고 비사성으로 향했고 나머지 6만 명은 당태종이 직접 지휘하며 요수를 건넜죠. 여기에 돌궐군과 거란군도 가세했습니다. 당나라군은 계모성과 요동성 등을 점령했고 이에 고구려는 신성과 국내성에서 4만 명의 군대를 보냈지만 요동 방어에는 실패했죠. 당태종은 승리의 기세를 몰아 안시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러자 연개소문은 북부욕살 고연수와 남부욕살 고혜진에게 15만의 군사를 주어 안시성을 지원하게 했죠. 당태종은 고연수에게 사신을 보내 나는 고구려를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단지 군신관계를 맺기 위해 왔을 뿐이라며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속은 고연수가 전투에 소극적이 되자 당태종은 2만 6천 명의 기습부대를 보내 고구려군을 공격했죠. 결국 주필산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3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배했고 고연수와 고혜진은 3만 6천 명을 이끌고 당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시성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당나라군은 총공세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안시성의 성주 양만추는 뛰어난 지략으로 당나라군을 물리쳤고 결국 당태종은 혹한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태종은 안시성보다 더 높은 토산을 쌓아 공격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이 작전으로 많은 물자와 병력을 잃고 말았죠. 이후에도 당나라는 계속해서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649년 당태종이 죽으면서 잠시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와 고구려의 전쟁은 계속되었고 655년과 658년에도 당나라는 고구려 침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당시 고구려는 백제, 말갈과 함께 신라를 공격했고 북쪽 33개의 성을 빼앗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660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면서부터였죠. 백제가 멸망하자 고구려는 급격히 위기감을 느꼈고 662년 3월에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응한 일본은 병력을 보내 옛 백제 지역의 소유성의 병력을 주둔시켰고 이로 인해 당나라와 신라는 고구려의 남쪽 경계를 공격하지 못했죠. 661년부터 당나라는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고 662년에는 사수전투에서 고구려군이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승리로 당나라는 고구려 정벌에 대한 야욕을 잠시 접었고 666년에는 고구려가 태자를 당 고종의 봉선이식에 보내 친선을 도모하기도 했죠. 하지만 666년 연개소문이 사망하면서 고구려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연개소문의 아들들인 연남생 연남권 연남산 형제 간의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고 결국 연남생이 당나라로 연정토가 신라로 투항하면서 고구려는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667년부터 당나라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고 668년 9월 마침내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보장왕은 98명의 수령을 거느리고 먼저 항복을 청했고 신라의 김인문이 보장왕을 당나라 총사령관 이세적 앞으로 데려가 그의 죄상을 늘어놨다고 하죠. 당나라로 끌려간 보장왕은 먼저 당태종의 무덤인 소릉에 끌려가 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당나라가 정복한 나라의 통치자를 포로로 잡아 행하는 의례 중 하나였죠. 이후 당 고종은 보장왕에게 사평대상 백원해동정이라는 관직을 내렸고 677년에는 요동도독 조선군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당시 요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하지만 보장왕은 오히려 말갈과 손을 잡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당나라가 토번과 전쟁 중이었기에 이 기회를 노린 것인데요. 이는 백제의 의자왕이 나라가 망한 지 3개월 만에 화병으로 사망한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발각되면서 그는 681년 당나라 공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듬해인 682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망국의 군주들 중에서도 끝까지 독립을 꿈꾼 보장왕의 최후는 매우 비참했죠.
당나라에 투항한 연남생은 화려한 관직을 받고 제사까지 받았지만 보장왕은 초라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보장왕의 시신은 장안으로 옮겨져 돌궐의 힐리가한 무덤 옆에 묻혔고 위위경이라는 벼슬이 추증되었죠. 보장왕의 후손들은 당나라 수도 장안에 머물며 고구려 유민들을 대표하는 고려 조선군왕을 세습했다고 합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보장왕의 아들 고약광이 1700여 명의 유민들과 함께 일본의 사이타마현 히다카시에 있는 고마 신사에 정착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의 후손들이 고려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하네요.